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시작점이 정말 의외더라고요. 대만 총통의 점심 메뉴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해서 라이칭더 정권 평화 대신 전비를 택하다라는 제목의 글인데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죠. 사건의 발단이 그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었죠. 대만 유사시에 집단적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다. 네, 굉장히 민감한 발언이었죠.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대만을 돕겠다는 거니까요. 근데 라이칭더 총통이 이걸 환영했어요. 그렇죠. 근데 그 환영 방식이 참 뭐랄까 독특했어요. 맞아요. 11월 20일에 갑자기 SNS에 오늘 점심은 초밥과 미소국 이라면서 사진을 올린 거예요. 심지어 홋카이도산 가리비, 가고시마산 방어 이렇게 산지까지 딱 명시해서요. 외교부장까지 동참했고요. 잠깐만요. 이게 그냥 일본 힘내라 이런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었던 거죠. 바로 그겁니다. 이 글에서 핵심으로 짚는 부분인데요. 네. 바로 다음 날 11월 21일에 대만 정부가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. 어떤 발표였죠?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쭉 막아왔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한 거죠. 와, 이건 뭐 우연으로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데요? 그러니까 점심 메뉴 사진 하나가 수년간 닫혀있던 수입 금지 조치를 푸는 신호탄이었다. 뭐 이런 얘기네요. 맞습니다. 이 글은 그게 단순한 외교적 선물이 아니라고 봐요. 더 큰 그림, 즉 미국과의 군사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아, 처밥 사진이 결국 국방 예산 증액이라는 본론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설언이었다는 시각이군요. 그렇죠. 그럼 그 본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? 국방 예산을 대체 얼마나 늘린 건가요? 네, 라이 총통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 같은 걸 통해서 직접 밝혔어요. 국방비를 GDP의 3.3%에서 2030년까지 5%로 올리고요. 4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추가 국방 예산안까지 약속했어요. 50조 원이요? 와. 특히 그 2027년 중국 침공설 이걸 언급하면서 특별 국방 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한 대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네, 이 글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 2027년 전쟁설입니다. 이게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거든요. 아, 결국 라이칭더 정권의 행보가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군요. 네, 그런 분석인 거죠. 평화 유지보다는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. 물론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글에 나와 있어요. 대만 내부 여론도 안 좋고요. 그렇죠. 2025년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중국 정책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63%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. 전쟁 나면 TSMC 같은 핵심 산업이 멈추는 건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요. 그래서 이 글 후반부에 아주 신랄한 비판이 등장하죠. 버지니아대 알렉스 콴 교수요. 네, 비유가 정말 강렬합니다. 미국을 쇠퇴하는 로마 제국, 심지어 그림 가죽을 뒤집어 쓴 요괴라고 불렀다고요?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건가요? 겁니다. 미국이 이제 더는 장기전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대만에게 무리하게 군비 증강을 요구하면서 일종의 총알바지로 내몰고 있다는 거죠. 총알바지라니.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듣고 보니 섬뜩하네요. 이 글은 결국 콴 교수의 비판을 인용하면서 라이칭저 정권이 평화를 지키려는 절박함보다는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마무리하고 있고요. 네. 이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겠죠. 외부 강대국과의 동맹 강화가 과연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일까? 아니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도박이랄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.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께서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